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증시가 바닥을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는데 상무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사실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죠. 주가가 더 하락을 하면서 이제 더 많이 떨어지느냐, 이제는 이전으로 2000대의 그 지수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런 우려감까지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주 중반부터 좀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장 마감할 때까지 그리고 미국 시장 마무리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요. 이제는 조금은 안도를 할 수 있을 여기서 굉장히 많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 보이죠. 그래서 좀 안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지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주 초반에 좀 약했으나 주 중반부터 좀 후반으로 가면서 좀 강해지는 모습들이 시장 투자자들에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고, 대형주들, 반도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수가 좀 지켜졌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수급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고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편안해지는,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주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가장 크게 지난주에는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이었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뷰 같은 경우는 좋았는데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쉬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40만 원 이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37만 5천 원 부근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63만 원대, 지금 63만 7천 원입니다만 종가가 더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주 중반부터는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도 좀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이런 모습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부터 보신다면 일봉 굉장히 무서웠죠. 10월 31일 날 이 음봉이 길게 나왔습니다. 시가가 조금 플러스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종가가 마이너스 1.41%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2300선도 굉장히 많이 좀 하회를 했죠. 2273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200선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그 다음날 목요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는 32포인트나 하락을 하면서 2300선을 하회했는데 11월 1일 날 하루 만에 23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2301포인트로 반등을 했고, 그 다음 날도 41포인트 상승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도 2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3일 동안 80포인트, 약간 90포인트 가까운 그런 90포인트 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수급적으로도 본다라면 외국인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순매수를 했고요. 8일 연속 매도를 하다가 목금 이틀 동안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그래도 지난주에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왔었죠.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10월 31일만 좀 순매도를 보여주다가 수목금 3일 동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약간 8천억 이상 좀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 좀 반등을 했고, 차트상으로도 코스피 같은 경우 좋습니다. 2300선 하루 만에 돌파를 다시 해줬다라는 점. 그러니까 무언가 약점이 생겼을 때 그 약점을 하루 만에 메꾸느냐, 이틀 만에 메꾸느냐,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점을 메꾼 거에 대한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회복을 했다라는 점은 2300선을 어느 정도 좀 바닥으로 봐도 된다라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3일 동안 양봉을 내고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거래일은 아랫꼬리도 길게 달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21선 살짝 아래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줬고요. 거래대금도 같이 올라왔다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6조 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날은 6조 7천억, 목요일 날이 7조 6천억, 그리고 금요일 날이 8조 원이 좀 넘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거래 대금까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종목들도 좀 살펴본다라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 종목 살펴보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산 거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4천억 넘게 샀거든요. 4,300억 정도 샀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전자 섹터 전체적으로 좀, 이 수급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압도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전기전자에서 삼성전기라든지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이런 종목들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플랫폼 같은 경우가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특히나도 카카오 같은 경우가 4만 원을 하회하면서 장중 저점이 37,30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21년도 고점 생각하면 17만 원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계속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이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네이버도 가까이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2차전지도 좀 상승을 했고, 그런데 플랫폼도 상승을 했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중점적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와 자동차는 좀 매도를 했는데요. 특히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도 1등이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약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주간 단위로는 삼성 SDI 최근에 주간 단위로는 가장 많이 매도를 받은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월 11일부터 외국인은 11월 3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삼성 SDI를 좀 매도하면서 삼성 SDI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보여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삼성 SDI가 10월 11일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10월 26일에 이 소규모의 매수가 들어와서 그렇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매도하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두 종목으로 매도가 가장 많이 집중이 됐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와 현대차, 매도 3위와 4위입니다. 매도 1위, 2위가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 3위와 4위가 기아와 현대차입니다. 이 기아도 1,000억 좀 넘었고요. 현대차 903억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팔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산업 확장에 대한 우려감들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기관은 샀는데 외국인은 팔았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 좀 파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기차에 있어서의 시각이 좀 부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배터리를 만드는 2차전지 업체, 그리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까지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이 상승에 관련된 ETF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까지 좀 상승에 대한 ETF 많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관련돼서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까지 기관은 매수했죠.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이 2차전지를 다 매수했습니다. 이 바벨 전략이라 그러죠. 양쪽 다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플랫폼 기관도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이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매수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매수하면서 이 지난주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와 보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만큼 사실 좋지 않은 모습들을 지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바닥을 확인하고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도 740포인트를 하회했었습니다. 이 10월 31일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을 했고, 21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750포인트 한 번에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736포인트로 마감을 했다가 다음날 소폭 반등하고, 그리고 11월 2일 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등락률로 따지면 4.5%를 목요일 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수목금 3일 상승했죠. 그러면서 21선에 딱 붙여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금요일 날은 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이 수요일과 목요일은 외국인과 기관, 특히 목요일 날은 굉장히 좀 강한
이 외국인 기관 합쳐서 약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 4조 원대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번 주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5조 원대 그리고 7조 원까지 늘어나는 모습 목요일 날 보여주면서 거래대금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차트상으로도 바닥을 찍고 올라왔지만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매매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가장 많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 HPSP, 하나마이크론, 뭐 원익 ITS, 이오테크닉스까지 이 반도체 장비주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었죠. 이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레저라든지 뭐 엔터, 게임주들도 같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매수 금액은 반도체 장비주들에 비해서는 확연히 좀 작은, 종목수는 많이 겹치는데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는 매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까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외국인 코스피에서 삼성 SDI와 LG에너지 솔루션 매도했던 것처럼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매도하면서 코스피와 상당히 좀 근접한 매수 매도의 종목들 흐름들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엔터주들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 YG엔터와 JYP엔터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기관으로 좀 넘어가 보면 기관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LNF는 매수를 하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는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기관은 이 매도도 좀 금액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코스닥에서 이 기관이 11월 2일 목요일 날은 약 한 2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줬는데, 그 외에는 이 매수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돼서 매수 매도가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정도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국내 증시 지난주에 좋았죠.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근데 왜 좋았느냐라는 부분들 보면,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에 3대 지수가 모두 급등을 했거든요. 다우, S&P는 5%대 일주일간으로, 주간으로 5%대의 급등을 보여줬고, 나스닥은 6%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 기대감이 있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57%까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실적이 좋지 않으면 막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좀 좋아지면서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변동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지난주에 좀 특징적으로 나왔다. 이 모습을, 이거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고, 그 좋아진 근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우려감이,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이 시장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완화된 상황으로 지난주 미국 시장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도 반등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네, 우선 월요일에는 이 BOJ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있고요. 그리고 페드의 은행 고위 대출 담당자의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미국에서 장전의 바이오엔텍, 장후에 NXP 세미컨덕터가 있고, 한국에서 물론 이제 지난주만큼 시총이 큰 종목들이 조금씩 점점점 시총이 좀 작아지고 있죠. 그래도 중요한 종목들을 좀 추려보면 카카오페이, 그리고 이 두산 밥캣과 두산 에너빌리티 좀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요일 날도 넘어가면 중국 10월 수출입 동향이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이전에는 모두 6.2%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수출입 동향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유로존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독일 9월 산업생산, 미국 9월의 무역수지가 있고요. 물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죠. 중고차 가격 지수,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 10월달 이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 시장에서 장 전에 글로벌 파운드리, 그 장후에 리비안과 루시드 전기차 업체들 실적이 나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와 잘 겹치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는 게임주 중에서 크래프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스닥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 날로 넘어가면 나머지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 독일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와 미국 국채 10년물이 입찰이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잘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잘 되지 않는다라면 변동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장후에 디즈니와 혼다 실적이 나옵니다. 특히 디즈니 실적 국내에 이런 다른 엔터 업체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는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에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SM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 중국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2.5% 하락이었는데요. 물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IMF 컨퍼런스에서 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언급들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실적 발표가 게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날은 NC소프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게임주들 실적 발표 있고 카카오의 실적 발표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일 금요일에는 이 중국 10월 신규 위안화 대출과 사회 융자 총액 예상치가 발표가 되고 광군절이죠. 중국에서 소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나오죠. 또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이전에는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4.2%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물가에 영향 또 미칠 수 있죠. 금리가 또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중요한 일정이 많네요.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무님, 이번 주에 대한 전략들은 국내 증시와 미증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분위기가 지난주 좋았었죠. 그러면서 2400선에 대한 회복 시도를 할 겁니다. 이 외국인 수급은 전체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면서 오늘 환율도 한 10원 이상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우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 되는 이런 상황에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분위기 좋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면 2회 연속 금리 동결로 인해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굉장히 좀 커져 있죠. 근데 이번 주에는 뭐 이벤트들 중요한 이벤트 많겠지만 다음 주에 있을 14일과 15일 이 CPI와 PPI 발표 이전까지는 무게감이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14, 15일 되기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전략 이번 주에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290에서 2410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기대되고는 있지만 아주 낙관적인 전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드린 전략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